이런 분들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상황이 버겁고 힘들게 느끼는 유형인데요.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걸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어떤 조직이나 집단에 참여하거나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는요, 1대1의 관계는 잘하는데 두세 사람만 돼도 힘들어합니다. 마더 테레사조차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상대가 나를 원하지 않는 느낌, 이게 가장 힘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음으로써 나의 자존감을 유지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싶다는 심리가 사실은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하는 심리인 것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창순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인간관계에서 상대가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더 테레사조차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상대가 나를 원하지 않는 느낌, 이게 가장 힘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하죠.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쏟습니다. 제 채널 중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내가 어떤 유형의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인간관계는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상대를 지배하고 통제함으로써 자기의 인정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지배형. 두 번째가 상대에게 잘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나의 인정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친밀형. 세 번째가 아예 상처받기 싫어서 인간관계를 거부하는 회피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형이든지요, 심리는 같습니다. 지배형이든 친밀형이든 회피형이든 기본 심리는요, 인간관계에서 거부당하지 않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심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음으로써 나의 자존감을 유지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싶다는 심리가 사실은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하는 심리인 것인데요. 그것을 지배형은 상대를 지배함으로써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고, 친밀형은 상대에게 잘해줘서 인정받고 싶은 것이고, 회피형은 아예 상처받을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자기의 자존감과 안정감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간관계는 종합예술이다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것은요, 때와 장소에 맞춰서 옷을 입듯이 그냥 때와 장소에 맞춰서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남에게 잘해줄 때는 또 그렇게 하고, 혼자 있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참 쉽죠. 근데 그게 어려운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 주장을 해야 할 때 주장하지 못하고, 나보다 상대 의견이 더 훌륭하니까 상대에게 순응할 때 순응하지 못하고, 혼자 있고 싶어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혼자 있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인데요. 그래서 대인관계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격과 기질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격이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문제를 푸는 나만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대인관계가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니까 나의 대인관계 유형을 알면은 나의 성격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유형의 대인관계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남에게 너무 잘해주는 순이형인데요.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호소하시는 문제는 나는 왜 이렇게 남한테 이용을 잘하는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다. 이렇게 남한테 너무 잘해주는 순응형은요, 심리적으로 남을 기쁘게 해줘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상대한테 지나치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을 공격적으로 생각해서 자기 주장을 해야 할 때도 잘 내세우지 않습니다. 무조건 상대한테 맞춰주죠. 이런 경우 겉으로는 친절하고 순응적이고 공손하고 관대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실수를 쉽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자기 이익을 잘 찾지 못합니다.
어느 내담자의 하소연인데요. 배우자가 연애할 때 너무 자상해서 그 자상함에 반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무조건 자기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항상 자기 생각에 맞춰주고 어떤 때는 그런 배우자의 행동이 짜증도 났지만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이럴까 싶어가지고 그게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요.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그렇게 잘해주는 것이 자기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한테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시부모 앞에서는 자기 의견을 절대로 내는 법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기도 했는데 배우자 하는 얘기가 자기는 어린 시절부터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 불편한 것은 내가 못 참아. 남이 불편한 것보다는 내가 불편한 것이 더 편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거절을 못해서 손해를 보는 적도 많다는 겁니다. 배우자가 거절 못하는 이유, 내가 상대의 부탁을 거절하면 상대가 마음에 상처 입을까 봐 그것을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사고가 터진 게 남편이 친구에게 돈을 꿔줬는데 소문에 그 친구의 사업이 이상하다는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남편에게 빨리 가서 돈을 받아오라고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 그 친구가 지금 힘든데 나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래서 결국은 자기 남편만 돈을 못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자기 남편의 심리는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심리적으로는요, 자존감이 낮아서 자기를 무력한 어린아이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를 어린아이로 보니까 감히 아이가 어떻게 어른한테 싫은 소리를 할 수 있는가 싶은 것이죠. 성장 과정에서 엄격한 부모에게서 자라면서 무조건 순종하라고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마치 거인 나라에 온 걸리버와 같은 심정으로 사니까 아이가 어른을 거스를 수가 없으니까 싫은 소리도 못하고 어릴 때 착한 아이로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듯이 상대방을 기쁘게 해서 칭찬받고 싶은 심리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요, 가까운 사람 말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그런 기분을 느껴서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다 받아들이고 한다는 것이에요. 성격적으로는 의존적인 성격이 심한 경우도 이런 타입에 해당합니다. 의존적인 성격 특성에 순응성을 보이는 분들은요, 다른 사람의 지지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반대 의견을 내세우지 못하고 사소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충고를 지나치게 필요로 하거나 다른 사람의 보호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싫어하는 것도 자발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발벗고 나서서 해결사를 자임하지요. 그러니 당연히 이용당하고 속기도 쉽습니다. 거절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의식적으로는요, 나는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이야 하고 생각하지만 심층적으로는 나는 왜 이렇게 이용만 당하지 싶어서 자기를 그렇게 만든 것 같은 사람들에게 분노와 피해의식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까지 억압하니 더 힘들 수밖에 없지요. 마치 집으로 비유한다면 자기 집인데 남들이 함부로 들어오게 하고 자기는 집 내주고 창고에 가서 자는 그런 모습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나치게 순응형이라면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방법이 생각나겠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간관계는 습관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내 부탁 다 들어주는 사람이 좋지요. 하지만 계속 들어주다 보면은 그 고마운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내가 무엇을 얘기했을 때 상대가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그러면 수능적인 사람들은 왜 나는 이렇게 잘해주는데 상대는 나를 무시하지 싶어 상처받는데,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자기 주장을 해보고 마음속으로 나는 어른이다 라고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회생활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상황이 버겁고 힘들게 느끼는 유형인데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불안해하고 소심하고 당황해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걸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어떤 조직이나 집단에 참여하거나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는요, 1대1의 관계는 잘하는데 두세 사람만 돼도 힘들어합니다. 되게 성격적으로 내성적이고 비사회적인 분들이 많은데요. 심리적으로는 거부 불안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력, 인간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비판이나 거절, 거부, 모욕, 무시 등을 피하기 위해서 사회생활 자체를 회피하는 것이죠. 성격적으로는요, 수줍음이 많거나 우리가 양심이라고 하는 초자아가 강해서 자기 비판을 하는 성향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들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스스로는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하고 자기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런 회피성 대인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되게 이런 경우에는 성격적으로 회피성 성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억압하고 부정적인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더 인간관계를 피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일하는 것보다는 혼자 일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자기는 조직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대요. 근데 막상 평가에서 점수가 낮아서 승진을 못했다고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 얼렁뚱땅하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을 보고 나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찾아왔는데요. 자기가 사람들과 일 얘기 외에는 어떤 얘기를 나눠야 할지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특히 처음 보는 사람이나 낯선 환경에 가면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상담을 해보면은요,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먼저 예측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들한테 다가가거나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할 것이라고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낮아서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기만의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사람들과 작은 이야기 나누는 것조차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은요, 감수성이나 표현력을 상징하는 식상의 오행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난 인간관계는 필요 없어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 심층적으로는 자기도 자신의 그런 경향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변화하고 싶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담자의 경우처럼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사람들을 만나면 쉬 피로감을 느껴요.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민감해서 그게 싫어서 인간관계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가요. 제가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실력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점심시간부터 같이 하거나 작은 이야기부터 하면서 조금씩 자기를 보완해 나가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심리학자의 이야기대로 우리는 혼자서는 사랑을 배울 수도 없고 세상을 배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인간관계를 배워나간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 의견을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작은 결정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친밀감을 추구하는 경향이 너무 높거나 사회적 관계에서 불편감을 잘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자기 의사표현을 잘 못하겠죠. 그런데 그 정도가 지나쳐서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표현을 해야 하는 경우에 그 의사표현을 못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분들은요, 사람들에게 자기 의사표현도 못하지만 남들이 자기를 주목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모임에 참여해도 남의 눈에 안 띄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리더가 되면 문제가 되겠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해야 하는데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의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면은요, 그것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의사를 철회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심리적으로는 역시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 해당해요. 그래서 남이 자기를 비판하거나 평가하면은 그것을 그냥 비난이나 평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위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의 소망이나 욕구를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 문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대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관계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존적인 성격일 때 남한테 너무 잘 맞춰주는 그런 순우형을 보이거나 자기 주장을 잘 못하는 비주장성 타입을 더 잘 나타내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요, 자신감이 부족해서 혼자서 뭘 못해요. 자기가 혼자서 계획을 수립하거나 일을 추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고요. 혼자 있으면 불편해합니다.
혼자 있으면 무력감도 쉽게 느끼고요. 그러니 당연히 일 처리에도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이 너무 크니까 이 경우에는 자기가 보기에 부정적이거나 잠재적으로 마음이 상할 만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더욱 자신감이 낮아지고 사람들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기 주장을 못하는 악순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조언하는 것은요, 아주 작은 것부터 자기 의사표현을 하고 아주 작은 것부터 자기가 결정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의사표현이든지 어떤 결정이든지 하고 나서는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것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제가 대인관계의 유형 중에서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